네, 취업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뭐 그동안 했던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네. 진짜 정말 정보, 중요한 네. 정보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상훈의 취업 콘서트 시간입니다. 네, 한국외대 교수이자 커리어맵 대표이신 신상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번에 방송 한번 나가고 나서 네.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예.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니까 정말 많은 관심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앞으로 미래 산업을 보면 이제 스토리노믹스라고 하죠. 그래서 네.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업이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야기거리만으로도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도 재밌게 이야기로 풀어가면 아마 하나의 산업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자, 이제 요 분위기로 이제 상반기 이제 공채 시즌이잖아요. 네. 취업 준비생들 분위기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좀 해보죠. 네, 좋습니다. 어제 저도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 만났는데 난감해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2월 졸업자인데 상반기 공채에 입사 지원서를 내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기다리고 있다가는 네.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 인턴과 연계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입니다. 2월 졸업자가. 그래서 서두르라는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싶고요. 네. 이 서두르면 사실 놓치는 게 많죠. 그래서 뭐 인재상 이야기가 나올 건데 네네. 저희가 이제 재밌게 이거를 좀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취업 콘서트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다음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기업 인재상에 답이 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네. 인재상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눌 취업 시간이에요. 준비하면서 저희가 인재상이라는 말을 얼마나 이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요. 몰라요. 네. 근데 오늘 저는 교수님 나오신 김에 네. 이 인재상이 좀 의미부터 확실하게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재상. 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는 거죠. 네. 근데 그게 회사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요. 네. 우리가 보통 대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회사가 한 2,000대 기업 정도나 된다고 하죠. 근데 네. 2,000대 기업이 각 회사마다 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회사 설립 배경도 다르고요. 네. 그러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비슷비슷한 말들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내가 부합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주장을 한다는 예. 거죠. 네네. 가장 재밌는 게 창의 창조, 역량 능력, 그 다음에 도전 모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나왔어요. 진짜 실제로. 많이 나오죠? 네. 조사해보니까 그 자료가 가장 많았는데 네. 능력과 역량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능력과 역량. 비슷한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들을 때는 비슷한 네.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과 어떤 한계? 능력? 네, 오, 그런 네. 오, 대단하시네요. 예, 예. 네.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요. 비슷한데 네. 굉장히 큰 차이를 그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사전적 의미의 능력은 네. 사실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해낼 수 있는 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힘이죠. 능력이요. 예,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역량은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단어를 놓고 네. 시제를 비교를 해보면 능력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능력은 저 현재. 현재 자기 갖고 있는 거.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역량은요? 역량. 미래 아닐까요? 그렇죠. 갖고 있는 앞으로. 잠재력이니까. 계속. 예, 예. 왜 기업은 미래적 가치를 중요하게 판단할까요? 사실 성장을 통해서 자사의 수익 연계와 도움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힘은 현재까지만 보유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대 또래 집단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힘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 구직자들 평균 스펙으로 되어 있는 토익 700, 뭐 성적이 4.5 만점에 3.5. 그러면 그 능력을 나만 가지고 있냐는 거죠. 다 또래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소위 말해서 거기 돋보이는 사람은 누구냐?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은 돋보이겠죠. 그런 거죠. 뽑을 때는. 근데 네. 이에 반해서 역량은 네. 사실 성과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성과라는 게 뭡니까? 측정이 가능한 객관적인 나의 능력을 동반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구직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저 어학연수를 다녀와서 어학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심사자 입장에서 볼 때 어학 능력이 늘기 전의 상황을 전혀 확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구직자에게 뭐 따라다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말하려면 저는 어학 실력이 부족해서 미국의 어느 대학에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가보니 그 시기에 비슷한 학교에 세계 각국에서 약 50여 명의 다른 친구들도 같이 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과 지금도
소셜 네트워크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50명의 해외 거점 마케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 역량이라는 겁니다. 네. 흔적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아니 그럼 교수님. 네. 그러면 이제 저기 어떤 굉장히 그 학력도 높고 여러 가지 이제 어학 점수도 높고 스펙이 굉장히 좋은 친구가 있고 한 명 그냥 뭐 평범한 친구인데 둘 다 이제 뭐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근데 스펙이 좀 떨어진 친구가 물건을 더 잘 팔았어요. 네네. 그럼 이 친구가 역량이 더 뛰어난 거네요. 그렇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무슨 있어요. 말인지 지금 알겠어요. 능력과 역량이라는 그런 비슷한 단어의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셔서 그 차이점은 알겠는데요. 네, 알겠어요. 근데 진짜 지원을 할 때, 어필을 할 때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를 강조해야 될지, 역량이 뛰어나다는 걸 강조해야지. 교수님 말씀 들으면 일단은 역량이 뛰어난 걸 더 강조해야 좋은 것 된다는 같은데요? 말씀이신 것 중요한 같은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완전히 두 분 MC께서 네. 스튜디오 밖을 나와서 택시를 네. 탔습니다. 예. 택시를 아주 탁 사서 아저씨에게 아저씨 여의도 가시죠? 그랬더니 택시 운전 기사분이 이렇게 뒷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저 죄송한데 손님 제가 운전은 잘하는데 면허증이 없습니다. 어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내릴 것 같아요. 불안해서. 내린다. 네. 그래요. 저는 제가 거기까지만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운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할 테니까. 최근에 내가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들었던 그 재밌는 사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요? 아버지랑 택시를 타고 운전하고 아버지랑 택시 타고 놀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네. 기사분이 헤매시네요. 네. 아빠가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아, 거. 정말요? 그런 사연이 그런 일도 있었죠. 있어요. 예. 예. 보세요. 운전을 못 한다는 것은 운전을 잘할 수 있는 행위는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운전으로 인해서. 예. 근데 이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증명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 부여가 안 돼 있는 거죠. 의사가 사실 의사 면허가 없으면 우리는 이를 두고 뭐라고 하죠? 야매라고 하죠. 그렇죠. 전문 용어로. 전문 네. 용어로. 예, 그렇죠. 이분들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싼 가격 때문에 싸니까, 찾는 그쵸. 거죠. 근데 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네. AS가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숨어버렸으니까요. 네. 비전문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역량을 말할 때는 반드시 객관화된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구나. 증명.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성적이 4.5 만점에 4.5인데요? 그래, 믿어줄게. 네. 그렇지만 성적 증명서를 내봐. 네네. 거기에 4.5가 명시돼 있으면 확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났어요. 네. 능력과 역량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능력을 어느 정도 딱 자격처럼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면 그게 가장 좋은 답이 되겠네요. 똑똑해, 우리 상은 씨. 네. 정말 너무 똑똑해. 아, 이런 거 제가 진짜 많았어요. 이게 비교가 예전에 돼, 나랑. 지원했을 때. 너무 비교가 예, 돼. 예. 네. 힘을 활용해서 네. 그 힘을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모델을 만들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근데요. 그러면 이제 예. 교수님, 그런 능력이 지금 겉으로 보여줬을 때 그런 게 지금 뭐 이렇게 뭐 증명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다. 난 그래도 역량이 더 있다. 그러면 그 심사관 입장에서는 안 믿어주나요? 근데 이제 주장이겠죠, 그것은. 그렇죠. 주장이군요. 믿음이 없을 것 그 같아요. 주장이 표정에서 아주 진심 어리다고 마음이 통하면 믿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원하는 선호 이상형을 네. 뽑을 때 사실 그 사람의 외모 이미지와 겉모습에서 자기 신뢰를 갖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합니까? 네. 사실 두 분도 가리기 위해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저는 배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야 되겠네요. 많이 가려야 돋보이기 위해서. 예, 예. 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말 중에 이제 창의와 창조가 네. 좀 많이 헷갈려 합니다. 창의는 뭐고 창조는 뭔가? 정말 모르겠다. 창조는 네.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의는 항상 일을 새롭게 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없던 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우리 발명가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경제위기 겪으면서 없던 거 만들었던 산업들이 다 죽었죠. 이게 벤처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회사만 남아있죠. 근데 일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그 기술을 투여하면서 항상 수익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이거 보니까 그 태도라는 것에 아까 만점이 나왔다고 하는데 두 번째가 이제 문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 네. 문화 참 재밌는 단어예요. 구직 과정에서 이걸 측정을 하죠.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가상의 삼성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요. 삼성인데 지금 두 분이 알고 있는 삼성이에요. 예. 뱀이 3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네. 이 강의실에 아니면 회의실에 예. 네네. 이 뱀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저는 뱀을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아서, 네. 예.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네, 상상만 해도. 저는 옛날 네. 저기 중동 쪽 가면 저 코브라 했잖아요. 네. 피리로. 네네. 휘파람을 불면서 이렇게 코브라 끌어내듯이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아,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재건 씨는 왠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네.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난해하는데 이게 좀 질문이에요. 이걸 내가
잘 답변해야 채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면접에서요. 네. 그런데 그래요. 삼성의 상황과 현대의 상황을 가정할게요. 네네. 근데 두 분은 삼성과 현대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그거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네네, 그렇죠. 자, 삼성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성은 워낙 이제 체계적인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냥 맞아. 말단 사원서부터 이렇게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김 대리가 먼저 해봐. 네. 실패했어. 박 과장이 먼저 해봐. 점수 깎여. 실패했어. 이렇게. 김 부장이 먼저 해봐. 사실은 우리 그 MC께서 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체계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삼성이 추구하는 기업 문화는 시스템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를 바라지 않죠. 조직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꼭 뭐 제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 뱀을 일단 삼성의 최신형 핸드폰인 갤럭시 S 노트로 찍습니다. 촬영을 해서 윗분에게 문자를 보내서 어떻게 처리할지 제가를 받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네네네네. 그러면 이 삼성의 인사 담당자 입장이라면, 네. 이 친구 우리 애한테 맞는 괜찮네. 막 친구야.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지. 근데 만약에 이 네. 상황이 현대 상황이에요. 네. 뱀이 들어와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는? 현대에서는 그 뱀을 그냥 입사시키겠죠.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죠. 본인이 처리해야죠. 내보내야죠. 네. 뭐 아니면 뭐 껍질 벗긴다는 사람 있죠. 아니, 너무 좀 그러니까요. 앞서가는 건데 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문화라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제가 이렇게 피파랑 피리로 내보내는 건 문화적인 거잖아요. 문화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실 이 문화를 안다는 건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문화를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입사를 한 사람들과 네. 그리고 아니면 재직 중인 사람들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구직자들이 발품을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직접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그렇구나. 들어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기업은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고요. 현재 당면 과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온라인상에서 그다음에 뭐 클릭만을 통해서 그 기업의 인재상을 읽었다고 내가 인재상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어떠한지 그것들을 좀 깊이 자기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재상의 이해는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로만 이해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네. 이 문화가 100점이 나왔다는 거죠. 아까 네. 말하는. 네. 빠져들어 막 알겠습니다. 점점 빠져들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인재상의 키워드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도 각 회사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를 텐데,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교수님께서 그동안 여러 대기업들의 어떤 인재상을 조사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걸 조금 정리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네. 과연 어떤 단어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지 저희가 함께 일단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인재상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하고 교수님께서 조사를 하신 거죠? 네네. 예, 지금 역량적인 면에서는 창의와 혁신, 국제적인 감각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세와 태도에서는 도전의식, 네. 변화를 주도, 열정, 협력 이런 단어들이 많이 왔습니다. 진짜 평소에 많이 보던 단어네요. 네. 자, 그리고 인성적인 면에서는 신뢰와 도덕성. 야, 이걸 진짜 다시 한번 보니까 네. 어느 기업에나 나오는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저기 네. 교수님 저는요 요즘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럼 심사위원들이 이제 저 참가자들 보면은 뭐 항상 질문을 하면은 다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열정적으로, 그쵸. 열심히, 정말 정열적으로 네. 다 그런 말 하는데 저는 그런 뜻을 알고는 하는지 우리가 늘 많이 하는 얘기지만 뜻을 정말 정확하게 잘 모르고 추상적인 것 같거든요. 많이 하니까 사실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네. 혼자만 튀어서 전혀 다른 말을 하면 우리는 이를 두고 사실 창이라고 말해주기도 하지만 예. 시쳇말로 하면 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러는데 우리가 저서코를 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 그런데 우리 아까 나왔던 이야기 중에 그 사실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열정은 사실 신입사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성실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말하는 성실은 뭐냐? 사실 금융권에서 뭘 다루죠? 돈이죠. 넣죠. 네. 예. 저도 사실 최근에 한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 그 집 주변에 사시는 그 솔비 엄마가 네. 그분이 전직 회원이셨어요. 솔비 엄마요? 네, 솔비 엄마. 가수 예. 솔비? 아니 진짜. 아, 여보세요. 네. 무슨 가수 솔비? 회원이었는데 하여튼, 네. 이분이 그 근무를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고객에게 잘못 준 거스름 돈이 50원이 부족했다는 거죠. 예, 예, 예.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찾는 데입니다. 찾아요? 예, 어떻게?
본인들을 근무했던 그 CCTV를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어디에서 50원이면 상식적으로 우리 사실 그냥 자기 주머니에서 내주는 거예요. 여기 50원인데. 여기 처리하죠. 여기 있어요. 교수님 연기도 잘하셔. 네. 왜 그거를 찾아야 하느냐? 네. 이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은행에서 중요한 성실이라는 기준은 바로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꼼꼼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산업의 인더스트리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상과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다른 거 아니면 영업사원에게 다른 인재상이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제 조금 알겠어요. 네. 정말로 어느 회사에나 있는 이런 공통적인 인재상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들이 그 업종이나 그 회사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이걸 접근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에피소드를 좀 정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인재상이 사실은 좀 변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서 변하죠. 예전의 인재상과 지금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인재상이 분명히 바뀔 텐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질 거고 사람의 스타일이 다르겠죠. 네. 그리고 사실 변모가 되어 왔고요. 하지만 공존하는 한 회사의 본래 목적이 이윤 추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인재상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회사의 기업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을 가려뽑기 위한 뭐 인재상도 시시각각 달라질 수는 없겠죠. 그 인류가 태동되어서 인간이 한 일 중에 가장 우수한 일이 바로 뭐를 만들어내는 일일까요? 불, 네. 물, 뭐 이렇게 말하죠. 네. 근데 그거 틀렸습니다. 뭐예요? 물 가지 않고 뭘. 네. 아카데미 센터, 학교를 만든 일이라는 겁니다. 네. 이성이. 어떤 저 유기체가 네, 그러네요. 모아놓고 동시에 교육을 시키진 않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밀림에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식량, 물, 뭐가 필요합니까? 식량, 물이죠. 그렇지 예, 않을까요? 식량, 물이 그런데 그건 중요한데. 거기서 네. 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 예. 문화, 재미, 엔터테인먼트, 놀 거. 불이죠, 불. 불이요? 네. 그러니까 구할 수 없는 게 필요한데. 거기서는 없지. 예. 사실 그걸 이야기하면 거기 먹어야 되잖아. 예. 먹는 건 거기서 구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가끔 채용 과정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바다에 너가 사실은 좌초됐는데 거기 보트가 하나 있다. 당신과 뭐 우리 MC처럼 아리따운 아가씨와 병든 노인과 의사가 있다. 네. 거기는 단 2명밖에 탈 수가 없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네. 빨리. 아가씨랑 의사랑 누구였죠? 병든 노인. 병든 노인. 빨리 병원을 가야 돼. 글쎄요. 내가 병든 노인이야. 그러면 그냥 병든 노인이라고 해야겠죠?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의사가 노인을 태워서 보내고 저는 아가씨랑 남겠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되는 거였어요? 네.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으려면 이게 네. 순간 발휘되는 게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대답을 하는 분이. 근데 두 분처럼 의사를 구해야 해. 네. 의사를 내가 데리고 가. 그러면 아리따운 아가씨와 누가 남겠죠? 병든 분이요. 예. 네. 사실 그건 맞지 않는 거죠. 두 분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신사원 교수의 취업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기업의 인재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잠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톡 함께 보시죠. 네,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외국계 기업의 인재상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예. 외국계 기업은 조금 또 다르잖아요. 네. 되게 이제 우리 외국계 기업을 우리 젊은 층에서 인식할 때는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오히려 그 튀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그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다분히 한국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들이 상행위를 하는 것은 한국 내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위한 상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면적인 문화를 좀 이해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철저히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인재상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왠지 외국계 기업에서는 우리 예. 인재상도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굉장히 프리하고 좀 그런 사람들 오픈마인드일 것 같고.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국식으로 접근해야 되나요? 차이는 있겠죠. 뭐 이제 기업의 문화라는 게 그렇죠. 그분들은 좀 많이 개방적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방의 선호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사무실에서 신입사원이 그 책상 위에 우리 다 선망해 보지 않습니까? 자리를 기대서 책상 위에 다리를 걸터놓고 네. 혼자 일을 할 수 있냐? 회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안 되죠. 우리 기업 문화는 그게 통용되지 네, 않은 우리 거죠. 근데 외국의 기업 문화는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고 개방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철저히 그 기업들은 한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추구나. 한국적 사고에 맞춰라는 거죠.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나네요. 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거죠. 갑자기 이 말이. 좋은 이야기. 생뚱맞나? 네, 좋은 네. 이야기도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어필하면서 외국계 기업도 인재상에 좀 답변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정말 남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그럼 카카오톡 질문을 한 가지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인재상과 받아보도록 관련된 하겠습니다.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취업 과정에서 기업 네. 인재상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예. 취업 과정에서. 과정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것은 네. 입사 지원서를 쓸 때와 네. 면접 때죠. 근데 면접 때 가장 참 좋은 인재상 활용이 있습니다. 그 본인이 많은 질문을 주고받고 사실은 뭐 그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답변을 못했다고 하면 네. 마지막 필살기가 있죠. 아, 어떤 거요? 이제 인터뷰를 다 하면 면접관께서 이렇게 할 겁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오, 예, 네, 그거 되게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기회를 줬어요. 근데 네. 우리 그 MC께서는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인터뷰를 했어요. 예, 예. 본인이 떨어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이제 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저기 제가 뭐 이렇게 개인이나 춤이라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것 어필을 같아요. 한다. 예, 예. 네. 어필이 과연 먹힐까요? 어떻게 이미 좀 부정적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라도 보여줘야겠다는 심정에 네, 저도 더 그냥 망치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걸 계속 주장하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네. 자기 주장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안 비춰졌나 제가 한번 보죠.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저에게 사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라고 해봐 주십시오. 네. 예.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한번 뭐 질문 주세요. 사실 뭐 질문은 아니고요. 저도 사실 여러 기업에 그 많은 인터뷰를 가봤지만 오늘처럼 편안한 인상을 가지신 면접관님은 처음이었습니다. 저 꼭 같이 일해보고 싶습니다. 네. 웃었습니다, 두 분이. 예. 네. 사실 웃음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교수님 근데 조금 어이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냐면 상대방에 기분이 대해서 좋은데?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어때요? 그 아쉬움이 마지막 남는 기회를 쓴다는 면접이었다면서요. 것은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상대 칭찬 띄워주는 거네. 그렇군요. 띄워준다는 건 너무 노골적인 예, 것보다는 네. 기분 좋게. 진짜 너무나 좋은 인상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똑같이 일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네. 기분 좋아요. 저는. 싫으세요? 기분 너무 좋아요, 저는. 네. 기분 안 좋아요? 아니, 오늘 저는 이렇게- 기분 좋은데, 네. 이제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약간, 뭐랄까요. 같은 그 선으로 보는 거니까 좀 되게 도전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좋았다는 느낌은 네. 같이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좋았으면 상대도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아마 마킹할 겁니다. 델롬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괜찮은 답변 또 오늘 하나 저희가 구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오늘 너무나 그러니까요. 재밌었고요. 교수님, 네. 오늘 이 못다한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조금 네. 더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셔가지고요. 네. 자, 오늘 정말 그저 네. 이소라의 프로포즈 윤도현의 러브레터보다도 더 재밌는 콘서트 바로 한국예대 신상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취업 성공의 모든 것 취업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또다시 주말입니다.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취업엔 우리가 있다. 있다.